276페이지는 매입세액 공제예요. 뭐라고요? 매입세액 공제. 여기는 왜 시험 문제에 매입세액 공제가 많이 나오냐면은요.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얘가 많아야 돼요? 매입세액이 많아야 돼요? 매출세액이 많아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 뭐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그래서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매출세액은 야 비슷하면 매출이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끝내놓는 거예요. 왜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그래서 삼성이 대단한 데인데 정확하게 만들어놨더니 그 법의 테두리를 뭐 했어요?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삼성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 증여할 때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증여할 때 원래대로면 몇백억을 내야 됐거든요. 근데 편법 증여로 몇십억으로 해결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막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뭐냐 잘 나가는 업체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삼성이 했었던 작업처럼 세금을 적게 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저기 할인 닭, 네, 닭고기인데 거기 아들인가한테 지금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20대 초반인가 그래요. 근데 걔가 지금 재산적으로 봤을 때 조 단위로 있어요. 이거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누굴 따라하고 있냐면 삼성이 했었던 거 그대로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최소한도로 뭐 하려고요? 적게 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었었던 사람들이. 왜냐면 삼성이 뻔히 잘못한 거 맞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몇백억을 내야 되는데 몇십억으로 끝났어. 그러면 그거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느려요 항상. 왜냐면 맨날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만 하지 법을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안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왜요? 안 막아. 제가 봤을 때 못 막는 게 아니에요. 안 막는 거예요. 왜 안 막아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입세액은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빼줄 게 뭐하니까요? 적으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두리뭉실한 게 좋을까요? 정확한 게 좋을까요? 정확한 게 좋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매입 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유리해야 될 거는 두리뭉실하게 만들고 불리해야 될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뭐 하니까요?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국가한테 뭐 하니까요? 유리하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에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뭐 하셔야 되냐면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저거. 어디 갔냐? 증빙. 증빙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세금 계산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예, 요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직까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원래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요? 매출자가 발행해요. 맞죠?
그래서 매출자가 발행하는데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처하고 싸웠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상대방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너한테 죽어도 세금 계산서는 안 줄 거야. 악감정 생기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돈 줬으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 왜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참고로 이건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왜 생겼냐면 실질적으로 다툼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빨리빨리 신고하란 얘기예요. 오래 끌어봤자 좋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싸움 났으면 그냥 연락해. 우리가 해결해 줄게. 약간 이런 개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읽으실 때는 솔직히 제일 좋으신 거는 저거예요. 뭐가 제일 좋냐면은 저게 제일 좋아요. 그 통장 사본. 거래했다라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통장 사본이에요. 왜냐하면 통장 사본에 찍혀 있으면 돈 보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돈 거래는 현찰로 해라, 통장으로 해라, 통장으로 해라. 왜요?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통장 잊어버렸어. 그러면 핸드폰에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가서 거래 내역서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뭘로 하시라고요? 통장 사본. 그 다음에 통장으로 보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거기 회사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그 다음에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그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전화 와갖고 저기 우리 회사 통장에 문제 있으니까 요걸로 보내줄래? 거기로 보냈다가 나중에 피박에 양박에 쌍박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법원 가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200 날렸어요. 법원까지 가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정보를 몰랐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 빌려달라 그랬고, 그때는 참 쑥맥인 게 남하고 돈 거래하면 못 받을 거 뻔한데 잠수 탔어요 나중에. 어쨌든 그 돈을 200을 빌려줬는데 더 바보 같았었던 건 뭐냐면, 이거 내 통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아는 동생 건데 여기로 보내줘. 근데 거기로 보낸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그냥 200만 원 큰 돈입니다, 솔직히. 근데 그 당시에 그냥 무슨 생각으로 접었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 수업이다, 수업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200 날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누가 돈 빌려달래 그러면 눈에 쌍 지키고 얘기하죠. 못 받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빌려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빌려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전에 다니던 학원에 팀장님이 있으세요. 근데 나만 보면 계속 팀장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삼성화재 다닌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눈치를 챘죠. 아, 이것도 뭐 하나 가입해달라고 하겠구나. 근데 다행이었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 상품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요. 연금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 전 딱 한마디 하죠. 저기 연금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들어달래. 그러면 딱 한마디 더 하죠. 팀장님 제 월급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죠. 근데 아마 이랬으면은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팀장님 저 돈은 없고 연금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해달라 했을 건데, 전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연금 있어요, 연금보험. 그래갖고 저 연금보험 있어요 팀장님, 하나만 더 해달래. 팀장님 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먹혀요. 왜냐면 이미 있으니까 또 가입할 확률이 커요, 작아요? 작아. 그렇게 해갖고 넘어갔죠. 근데 어쨌든 돈거래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어때요? 좋긴 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78페이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신용카드. 아까 저거 중요하다 그랬죠? 증빙 몇 가지야? 4가지. 그래서 매입은 일반적으로 증빙 없으면 공제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증빙 없어도 가능한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 요거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실기에도 나와요.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실기. 그래서 요번 주에 쪽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안 나오셔서 내일 이제 또 쪽지 시험 볼 걸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 이거 있어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왜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의제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가짜. 뭐라고요? 가짜. 그래서 가짜 매입세액이에요. 의제랑 똑같은 말이 간주예요. 같은 말이에요. 가짜 매입세액인데 진짜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예요. 살 때는 면세의 뭐라고요? 원재료. 만들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회사들만, 업종들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느 업종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돼요. 화장품 회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저 예전에 몰랐어요. 화장품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분이 화장품 회사 면접을 보고 왔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세무에서 다뤄요. 전산 세무에서. 근데 그분이 전산 회계만 배우고 취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면접 보러 갔는데 의제 매입세액 뭔지 알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산회계 1급만 배워갖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대답 못해서 떨어지고 딴 데 가셨죠. 근데 그때 면접 보고 와서 수업 중간에 면접 보러 가셨었거든요. 근데 면접 보고 와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의제 매입세액 배워요? 그럼 전산회계 1급 땐 이렇게만 배워요.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맞다. 왜냐면 거기밖에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세무 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배워요. 근데 왜 저기 화장품이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냐면 화장품 안에 쌀 들어가는 화장품 있어요? 없어요? 쌀이 면세잖아요. 근데 가공을 해서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팔면 뭐가 돼요? 과세가 돼요. 알로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요즘에 식물과 관련된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식물들이 대부분 뭐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의제 매입세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우리 공부는 공부로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회사 가서도 이어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커말이라던가 ITQ는 회사 가면 쓰는 것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면접 볼 때 물어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제일 물어보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재무제표 종류가 뭐예요? 이건 기본 중에 왕기본이니까. 근데 물어봤는데 대답 못해.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 차변에 뭐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면접 볼 때.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 면접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냐 없냐요. 옛날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트렌드를 좀 보면 과거하고 제일 많이 틀려진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애를 데려다가 키워서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너는 오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에서 제일 좋아하는 신입이 누구예요? 1년이 안 된 신입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자 같은데 경력자가 아닌 신입. 제일 사랑합니다. 왜요? 월급은 뭐만 주면 돼요? 신입만 주면 돼. 근데 일은 신입보다는 어때요? 잘해. 제일 좋아한대요. 돈 적게 주고 일 왕창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실제예요. 이거 뉴스에 나왔었어요. 2년 전인가. 근데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왜냐면 1년 미만은 경력으로 거의 안 쳐주잖아요. 그리고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년 미만은 이력서에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왜요? 안 뽑아줘요.
제가 3년 동안 9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동안 9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제일 오래 다닌 데가 9개월이고요. 제일 짧게 다닌 데가 2주거든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직장 찾을 때는 거짓말 안 하고요. 면접 보러 와달라고 하는 데까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면접을 10개를 잡아놨었어요. 아침, 오후, 아침, 오후, 아침, 오후, 아침, 오후 해서 일주일 동안 면접을 진짜 10개를 잡았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원하던 데가 수요일 날 첫 번째였거든요. 수요일 날 아침. 거기가 됐어요. 목요일부터 출근하래. 수요일 날 면접 보고 그날 저녁에 전화 와갖고 면접 잘 보셨어요. 목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있는 데를 안 갔죠. 연락도 안 하고. 왜요? 나는 딴 데가 됐으니까. 근데 금요일 날 보기로 한 데에서 전화가 4번 왔어요. 면접 보러 안 와요? 저 딴 데 됐는데요. 죄송해요. 그리고 끊고 또 하루 후에 또 와요. 저희 면접 보러 안 오세요?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한 3번인가 4번 전화 왔어요. 근데 전화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집에서 뛰면은 10분이면 갈 수 있는 되게 가까운 거리에 큰 공장이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돼서 안 갔었죠. 근데 3번인가 4번 진짜 전화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날 뭘 보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점은 나쁘진 않아요. 제가 4.0에서 조금 모자르거든요. 3.95인가 3.97.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자격증은 10개가 넘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부터 자격증을 모으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29개가 됐지만. 그래갖고 그때 그랬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하나 전화와요. 왜냐면 나는 이미 학교 졸업한 지 3년이 지났고 근데 봤더니 뭐는 없어요. 이력서에 경력은 없고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하나 전화 오고 좀 깨우쳤죠. 뭘 깨우쳤냐면 야 이렇게 살았다간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망하겠다. 내 인생. 그래서 그때 좀 정신을 차렸죠.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정신 차리는 건 옆에서 누가 야 정신 차려 그런다 그래서 정신 차려요?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깨달음을 꼭 늦게 얻어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설명드렸듯이 화장품 회사, 그 다음에 삼겹살집 회사도, 그 삼겹살집, 식당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맞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면세예요. 야채라던가 쌀이라던가 과일이라던가 고기라던가 다 면세거든요. 근데 식당 가서 우리 카드 긁으면 뭘로 나와요? 과세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대부분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워줘야 될 게 원래는 102분의 2예요. 세율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이나 중소제조기업은 104분의 4예요. 그 다음에 식당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이거는 그 2장짜리에 있어요. 외우라고 드린 거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판매액이 2억 원이 안 되시는 분은 109분의 9. 적으실 분 적으세요. 1분 후에 또 진행할게요. 요거 외워야 돼요. 세율. 예.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면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요거는 나오면 이론으로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무조건 뭘로 나와요? 법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걸로 저한테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반 말고 딴 반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수업할 때 토지라 그래요? 임야라 그래요? 토지라 그러죠. 근데 시험 문제에 임야가 나왔어. 근데 한 분이 싸움 났어요. 강사분하고. 왜 싸움 났냐면 임야라고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고. 이건 말이에요? 방구예요? 맞죠? 네. 식당이나 요식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 설명드리는데 시험에 요식업으로 나온 적 있어요. 요식업이 식당이에요. 그거 갖고 나하고 싸우자고 덤비지 마세요. 네. 그냥 나는 묵묵무답으로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럴 거예요? 네. 일반 상식 좀 많이 읽으시라고 이러고 있겠죠. 맞잖아요. 임야나 토지나 뭐 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나 그걸로 싸웠다는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제 싸울 게 없으니까 별걸로 다 싸우네.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임야나 토지나. 근데 수업 시간에 임야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고 싸우러 오셨어. 너 때문에 틀렸다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금이나 돈이나 같은 말이잖아. 그럼 난 맨날 수업 시간에 현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돈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난 나쁜 놈이네. 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매번 느끼는 건데 사람은 많고 이상한 사람도 어때요? 많아요. 난 항상 그거에 대해서 항상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모난 사람, 삼각형인 사람. 저는 몇각형이라고요? 육각형이에요. 오면 찔러버릴 거예요. 뭐, 저의 생활 신조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와서 찔렀어? 그러면 가만 안 냅둘게요. 나도 찔르러 가야 돼. 라고 생각만 하고 속으로 꿍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번 찔렀다 그래서 찔르러 가면 그놈이 또 뭐 할 거예요? 또 찔릴 거니까. 근데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속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겉으로도 약한 척하면 사람들이 더 얕보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데 속은 되게 약해요. 수업 시간에 만약에 한 명이 나한테 제대로 걸려서 막 뭐라 그래 놓고 집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한테 도움되라고 잔소리를 하긴 했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근데 제일 웃긴 건 그 다음날 오면 그분은 웃고 있고 나 혼자 소갈이 한 거예요. 매번 그래요. 겉으로만 강한 척하지 그렇게 센 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2장짜리 그대로 있어요. 사업자와의 거래일 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받으셔야 돼요. 라고 2장짜리에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적으실 분 적으시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에 90%는 2장짜리 있어요. 나머지 10%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농어민은 왜 제조업만 가능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은 걸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무빠예요. 무한도전빠. 예전에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에서 배추 판 적 있어요. 예. 배추를 이렇게 산지에서 떼어다가 배추 판 적이 있었는데 잘 안 팔리니까 마지막에 홍진경 씨한테 갔어요. 근데 왜 갔어요? 홍진경 씨가 김치 공장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홍진경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재석 씨한테 저기 오빠 내가 더 싸게 떼와. 왜요? 그분들은 직접 농어민들하고 직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왜 법에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조업한테 유도하는 거예요. 너네 농어민하고 직거래해. 그러면은 세금 빼줄게. 그러면 제조업은 농어민 분들하고 뭐 할 거예요? 직거래를 할 거예요. 왜요? 세금 많이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렇게 물건을 사시라고. 네. 그래서 농어민은 누구만 된다? 제조업만. 근데 식당은 농어민이랑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식당은 식자재 업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에서 납품받아서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자와의 거래일 때에는 계산서나 뭐라고요? 신용카드로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식당 너네는 어차피 농어민 분들하고 거래할 금액은 안 돼. 그러니까 식자재 업체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거래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 계산서로 끊거나 아니면 뭘로 긁으란 얘기예요? 카드로 긁어. 그러면 세금 뭐 해줄게? 빼줄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법에서 만들어 놨다고.
요거 중요합니다. 농어민은 누구만? 제조업만. 요거는 솔직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프로그램에 계산서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계산서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시험 보실 때. 근데 요거 갖고 장난쳐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식당인데 거기에 농어민이 나와.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난치는 게 뭐냐면 이거 갖고 장난쳐요. 뭐만 된다? 원재료만. 원재료 아닌 걸 또 넣어놔요.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나를 입력해. 나를 입력하면 너는 2달 후에 또 볼 거야. 라고 이제 걔가 계속 나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웃고 있으니까 우린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그럼 2달 후에 또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오늘 아까 전화 왔는데 좀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내가 좀 더 빡시게 할 걸 그 생각을 봤는데 가채점 결과 73점인데 69점 나왔대요.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점 때문에 떨어졌어요? 1점.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신청하실 수가 있냐면 재채점 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직접 협회에 가서 내 거를 보면서 재채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제도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신청하는 사람들 10,000명인가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오류로 잘못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따지냐면 나 제주도 살아. 근데 강남에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럼 강남까지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러면 돈 들고 시간 들죠. 그래서 지금은 재채점 해주세요라고 신청 서류를 보내면 걔네가 재채점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만 연락이 와요.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잘못됐을 확률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아마 69점 때문에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전화했는지는 아는데 69점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욕을 더 먹더라도 더 빡시게 굴려야 되나? 라는 생각밖에 솔직히 안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점수가 안 나오고 저 예전에는 제 날개가 까만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빼빠로 많이 밀어서 까만 걸 밀어갖고 요즘엔 좀 하얀 깃털도 보이긴 하는데 예전엔 진짜 욕할 정도로 빡시게 굴렸어요. 그리고 못하면 맨날 남겨갖고 욕하고 욕은 아니고 공부 좀 하라고 곧다구로 해갖고 붙겠냐고. 그랬더니 누가 평가에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맨날 그따구로 하면 떨어질 거다. 공부 좀 해라. 이런 잔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면 이걸 희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로 받아들이냐면 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팩트로 날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학생 말도 맞아요. 근데 그 학생이 이 자리에 안 앉아봐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합격할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변하냐면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해요. 내가 해봤으니까. 제가 설마 안 해봤겠습니까? 10년을 넘게 수업을 했는데 욕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고 짜증도 내보고 한 명 한 명씩 자세히도 봐줘보고. 근데 한 명 한 명씩 자세히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해보니까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쪽지시험. 쪽지시험 보니까 몇 개라도 외우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소리. 근데 잔소리는 솔직히 이제 지금 이거 되게 많이 줄은 잔소리예요. 예전에 8시간씩 할 때는 1시간이 잔소리였으니까. 과거엔 8시간씩 했어요. 8시간 동안 분계 풀어보실래요? 분계만 보면 오바이트 나올걸요? 하루에 200개씩 풀어요. 진짜로. 네. 진짜 오바이트 나와요. 저도 어느 순간 분계 보고 있으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막 200개, 300개씩 푸니까. 그 좋은 건 뭐냐면 지긋지긋하게 푸니까 개수는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요거 잘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야? 원재료. 원재료 아닌 건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포인트는 세율. 왜냐면 시험 때 세율을 안 줘요. 그냥 우리 회사 무슨 회사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뭐야? 중소제조기업. 그럼 몇 분의 몇이 기억나야 돼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 제조업만 가능. 요게 키포인트예요. 입력하실 때. 나머지는 누가 도와줄 것이다? 프로그램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요거 꼭 필히 암기할 거긴 하지만 나오게 되면은 요런 부분이 키포인트다. 28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여기도 실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자원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기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아마 자원 관련된 회사들 대박 날 거예요. 왜요? 북한에 뭐가 많대요? 자원이 많대요. 자원이 한 1조 이상? 예측치긴 하지만 그러면 1조 이상이면은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활용하면은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네 박수 쳐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박수 받으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물상. 고물상이 재활용하려고 자원들 모으는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 중고차 사다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회사들한테는 혜택을 줘야죠. 왜요? 국가 발전에 뭐 하는 거니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세율은 안 외우셔도 돼요. 세율은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일단 왜 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재활용하는 회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한 3, 5년에 한 번 정도? 근데 그 3, 5년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외우고 있는 281페이지 밑에 불공. 불공은 회계든 세무든 붕괴 문제에서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적도 있었냐면 이거 시험 내신 분 머리 진짜 좋은데 우리가 아마 그 횟수는 못 풀 건데 저도 그거 풀면서 와 이분 머리 좋다 라고 생각한 게 메인 매출 전표가 5개 나오거든요.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중에 2개가 불공이에요. 근데 더 웃겼었던 건 뭐냐면 하나를 불공처럼 꾸며놨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잘못 풀면은 3개가 불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머리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5개 나오니까 하나 정도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불공이 나올 수 있어. 2개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3개는 좀 오바야. 맞죠? 네. 근데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내가 봐도 조금만 생각을 덜 하고 풀면 3개 다 불공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번이 어렵다 그러죠. 2개야. 그러면 3개 다 불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심리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전산회계 문제 중에 우리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다음 중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을 고르시오.
빵개가 답인 거 있어요. 답이 빵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냐면 설마 빵개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생각이 딱 들면 빵개가 맞는데도 빵개를 선택을 못 해요. 왜요? 빵개가 아닐 거야. 한 개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개 찍어버려요. 예. 머리 진짜 좋아요. 그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문제 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내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냈다 그러면 그분은 천재고, 그냥 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 잘 냈어요, 그분. 그분은 문제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심리전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왜 약해요? 내가 목표가 아직 뚜렷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솔직히 웃기에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우리 불공의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맞죠? 우리가 배운 거. 근데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불공의 완성은 누구라고요? 세금 계산서예요. 종종 전산세무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용은 불공인데 계산서를 줘요. 뭐 준다고요? 계산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근데 그거 은근 불공이라고 잘해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놓치는 순간 무조건 불공이라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접대비예요, 내용이. 근데 접대비에 계산서야. 그러면 뭐라고요? 면세예요. 접대비에 세금 계산서가 나와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불공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